그날 아침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쓰여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70년 가까이 함께했던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제 세상의 모든 빛을 한순간에 꺼뜨리는 듯한 충격이었죠.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뼈속까지 스며드는 한기가 저를 덮쳤습니다. 너무나도 덤덤하게 내뱉어진 그 말에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70대 중반의 박선옥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겪었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과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남편은 밥숟가락을 놓더니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우리 이제 각자 살자라고 말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죠.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 몇 번이고 되물었지만 남편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아들, 딸에게 이혼 의사를 밝혔고 변호사까지 선임해 둔 상태라고 했어요. 저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싶었죠. 70년 가까이 함께한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휴지 조각처럼 버려질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젊었을 때부터 유독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자식들에게도 무심했고 저에게는 늘 잔소리만 퍼부었죠. 저는 그래도 묵묵히 제 자리에서 가정을 지켰습니다. 남편의 모난 성격까지 제가 감싸 안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헌신이라는 것이 결국은 저를 갉아먹는 일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죠. 며칠 밤낮을 울며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저를 버리려 하냐고 애원했죠. 하지만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하다는 듯 한숨만 내쉴 뿐이었죠. 저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고 싶어서 자식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빠를 좀 설득해 다오. 엄마는 아빠 없으면 못 살아라고 말했지만 자식들은 이미 아빠의 뜻을 따르기로 한 듯 했습니다. 그들은 엄마도 이제 엄마만의 삶을 살아야지. 아빠는 엄마의 행복을 바랄 거야 라고 말하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저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과 자식들이 한 통속이 되어 저를 내쫓으려는 것만 같았죠. 저는 제가 정말 혼자라는 사실에 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을까요? 남편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살고 있던 집을 온전히 제 명의로 해주고 매달 생활비까지 주겠다는 것이었죠. 저는 남편의 제안에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궁금했죠. 혹시 저에게 큰 죄를 지었거나 숨기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과 헤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매달렸습니다. 정말 헤어지면 후회할 거야. 다시 생각해 줘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뜻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지난 70년의 세월이 그 한 장의 종이 위에서 허무하게 끝나는 것 같았죠.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벽만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죠. 남편은 이혼 후 바로 집을 떠났습니다. 그의 짐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고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졌죠. 마치 신기루처럼 그렇게 제 인생에서
호련히 사라져 버렸답니다. 제가 겪었던 일은 마치 꿈속에서 헤매는 듯한 현실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제 삶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 같았어요.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갔고 저는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을까요? 저는 남편이 떠난 자리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였던 그 사람이 사라지자 저는 마치 길을 잃은 아이처럼 막막했죠.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남편과의 지난 세월을 되새겼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제가 일방적으로 희생했던 기억들이었어요. 남편의 무심함과 이기적인 행동들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 저에게 딸이 찾아왔습니다. 딸은 제가 넋을 놓고 지내는 모습을 보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이렇게 지내시면 안 돼요. 아빠는 엄마를 배신하고 떠났지만 엄마한테는 저희가 있잖아요. 딸의 말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딸은 며칠 동안 저의 곁을 지켰습니다. 저를 붙잡고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면서 저를 다독였죠. 딸의 진심 어린 마음에 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저에게 옷을 사주고 미용실에 데려가 머리를 예쁘게 해주었어요.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 자신을 꾸며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색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딸은 저를 데리고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딸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함께 길을 나섰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저는 조금씩 과거의 저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의존했던 삶이 아닌 오롯이 저만의 삶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 그림을 배우고 요리 교실에도 다니며 새로운 취미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고 어색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함께 웃으며 저는 조금씩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모임에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이혼한 후 젊은 여자와 해외로 떠났다는 소문이었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를 버리고 떠난 이유가 젊은 여자 때문이었다니 저는 배신감에 몸서리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매달렸던 사람이 사실은 저를 기만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한 마음도 들었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홀로 서는 법을 배웠고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픈 이별이었지만 그 이별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소식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불쌍하게 생각했죠. 그는 저를 버리고 떠났지만 저는 저만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봉사활동도 다니고 가끔은 자식들과 함께 여행도 떠났죠. 제 삶은 남편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고맙다는 마음까지 들었죠. 그가 저를 떠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그에게 묶여 불행하게 살았을 테니까요. 제 삶은 이제 저만의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행복해.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이죠.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남편의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되었죠.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삶을 묵묵히 살아가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제 귀에 들려왔어요. 평화롭게 흘러가던 어느 날, 저는 딸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딸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엄마, 아빠 소식 들으셨어요?" 라고 물었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니, 무슨 일인데?" 라고 되물었습니다. 딸은 한숨을 쉬며 남편이 해외에서 큰 투자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게다가 그 젊은 여자, 즉 내연녀마저 남편을 떠나버렸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되었고 병까지 얻어 위독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기구한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딸은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어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며 저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죠. 저는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습니다. 저를 버리고 떠났던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저를 찾는다니. 저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제가 겪었던 고통과 아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저는 그를 찾아가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외면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딸은 제게 남편을 한 번만이라도 찾아가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잖아요. 엄마를 찾고 있다고 하니 한 번만 가보세요 라고 말했죠. 저는 쉽사리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저를 배신했던 그를 다시 만나는 것이 두려웠고 혹시라도 제 마음이 다시 흔들릴까봐 걱정되었으니까요.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국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발걸음은 마치 납덩이처럼 무거웠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과 앙상한 팔다리, 초점 없는 눈빛은 저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연신 제게 사과했어요. 지난날 저에게 했던 모든 잘못을 후회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지난 세월의 아픔을 씻어내는 눈물이었죠. 남편은 힘겹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여자와 해외로 떠난 후 처음에는 행복했지만 점차 돈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다고 했어요. 결국 내연녀는 남편의 돈을 모두 가지고 도망갔고 남편은 혼자 남아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동정심이 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가 자초한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남편은 제게 용서를 빌며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망설였습니다. 과연 그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여야 할까? 하지만 저는 이미 저만의 삶을 찾아가고 있었고 더 이상 그에게 묶여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해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요." 저의 말에 남편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최소한의 도움만 제공하고 제 삶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답니다. 저는 남편의 병실을 나섰습니다. 제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한 느낌이 들었죠. 지난 세월 동안 저를 짓눌렀던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남편을 뒤로 하고 저는 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남편이 저를 찾아왔다는 소식에 한동안 마음이 복잡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아픔과 고통을 잊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과거에 얽매여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도움만 제공했습니다. 자식들을 통해 병원비 일부를 전달했고 가끔 안부를 묻는 정도였죠. 직접 찾아가거나 간호하는 일은 더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남편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홀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죽음 소식을 듣고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는 오히려 담담한 감정이 들었죠. 어쩌면 예상했던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저를 버리고 떠난 대가를 치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자식들은 슬퍼했지만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남편에 대한 모든 감정이 정리된 상태였으니까요. 그의 죽음은 저에게 지난 세월의 아픔을 보상받는 듯한 통쾌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선사했죠. 남편이 떠난 후 제 삶은 더욱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제 삶은 오롯이 저만의 것이었죠. 저는 문화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도 꾸준히 했답니다. 제가 베푼 작은 도움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에 저는 보람을 느꼈죠. 저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행복해지자 자식들도 저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모습에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죠.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 얼굴에는 잔주름이 늘었지만 그만큼 삶의 지혜와 연륜이 더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홀로 서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체적이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황혼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저는 그 아픔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은 삶을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했답니다. 제 삶은 남편이 떠난 후 완전히 새로운 챕터를 맞이했습니다. 비록 아픔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 저는 진정한 저를 발견할 수 있었죠. 남편의 죽음 이후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습니다. 저의 시간은 오롯이 저만을 위한 시간들로 채워졌죠. 아침에 눈을 뜨면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고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점심에는 친구들과 만나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문화센터에서 배운 그림을 그리거나 요리를 만들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음식들을 자식들에게 가져다 주면 그들은 행복해하며 맛있게 먹어주었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가끔은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분명 힘든 순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 저는 인내와 강인함을 배웠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깨달았으니까요. 저는 남편이 저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저에게 자유를 선물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저를 떠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제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불행하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다고 말이죠. 저는 종종 혼자서 작은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름 모를 바닷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듣거나 산속 오솔길을 걸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죠. 넓은 세상을 보며 저는 제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달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아름다움을 선사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항상 감사함으로 가득 찼어요. 저를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제가 베푼 작은 도움에도 기뻐하는 이웃들을 보며 저는 삶의 의미를 찾았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황혼이혼이라는 단어에 갇히지 않습니다. 제게 황혼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석양이 지고 나면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듯이 제 삶 또한 더욱 밝고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남은 삶을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더 이상 저를 붙잡지 못합니다. 저는 진정한 자유를 찾았고 이 자유를 통해 앞으로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 나갈 거예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